여러분, 이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그림을 가지고, 내가 이걸 업으로 삼겠다라고 했을 때, 이 형태와 명암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하는 이 디지털 드로잉 과정, 첫째 딸, 둘째 딸, 넷째 딸, 다섯째 딸, 많이 가면 6개월까지 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 과정은 다 개인별로 설계가 됩니다. 개인별로 관리가 되고, 그거는 뒤에 나오는 동영상에 충분히 설명이 될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그 전에 이 형태와 명암이 이 모든 전 과정의 기초가 된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형태와 명암이 되면은 뭘 해도 되고, 형태와 명암이 안 되면은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형태와 명암이 어느 정도까지 되느냐가 이게 중요합니다. 형태, 명암 간단하죠? 두 개입니다.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 어디까지, 어느 수준까지 돼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이 문제가 여러분이 처음에 이 과정에 들어오기 전에 수강료 비싸죠. 예, 그래서 나는 기초가 됐으니까 DD2 보겠 2개월 차부터 가겠다. 중간 과정에 들어가야 되겠다. 예, 가능해요. 불가능하지는 않은데, 요는 내가 형태와 명암이 어느 정도 수준급에 올라왔다고 생각하는 것이 본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기 눈, 자기 수준에 보기에 그렇다. 물론 다른 분들이 야, 너 잘한다. 예, 비전문가들이 그런 얘기 할 수 있어요. 멘토님들이 우와, 이 학생은 정말 그림 잘하니까 1개월, 2개월 이게 기초과정 필요 없다. 3개월, 4개월부터 들어가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처음부터 이런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분명히 3개월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선생님은 보더니만 처음부터 해라 그런다. 그래서 갈등 겪다가 튕겨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 이제 레벨을 평가해 보면은 내가 생각하는 거는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선생님은 아니라 그러고 기분 나빠. 난 여기서 못 들어. 그러고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없지 않아요. 그런데 말이죠. 제가 20년 동안 영상이면 영상, 게임이면 게임, 이 아트 디렉션을 하면서 수준급의 그 아티스트들을 데리고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수준을 제가 아는 사람이지 않을까요? 그렇게 보면은 여러분이 보시는 거하고 제가 보는 거하고 또 저 아닌 다른 비전문가들이 보는 눈이 다르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제가 보는 정도 수준의 그런 눈을 갖고 있다면은 여기 안 왔겠죠.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을 겁니다. 혹은 저처럼 대학에 강의를 나간다든지 아니면 학원에 와서 강사로 일을 한다든지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이 그림이라는 거는 사무라이들이 칼싸움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눈으로 그냥 드러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 눈으로 드러난 거를 보는 눈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자, 그 칼싸움의 하수가 고수를 알아볼 수가 없는 거하고 마찬가지로 보는 눈이 없는 사람이 보는 눈이 있는 사람의 그림을 평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객관적으로 여러분이 저를 볼 때에 제가 이 계통에서 20년 일을 했으면은 이제 이 그림을 시작하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여러분보다 보는 눈이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런데 대개는요, 제가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도 그랬지만 아주 유명한 미술 학원에서 수업을 제가 8월 달에 들어갔나요? 8월 달에 들어가서 제가
꽤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험을 평가를 봤는데, 거의 꼴찌에서 두세 번째?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제 눈에는 그 사람들이 그리는 그림이, 처음에는 제가 보는 눈이 없을 때는 아주 이상한 그림들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원에 갈 때 에피소드가 있지만 여기서 동영상에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아무튼 제가 거기 들어가서 평가를 받기 전에는 그 동네에 잘하는 사람들 그림이 다 이상해 보였습니다. 들어가서 평가를 받아 보니까 다 같이 시험을 봤는데, 테스트를 봤는데 60명 중에서 한 55등 정도 했어요. 나머지 몇 명은 포기한 사람들이고. 자, 그러면 이것이 뭘 얘기하느냐? 이제 그래서 제가 그런 상황이 학원에도 여기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입시 미술도 좀 했고, 그동안 남들이 잘한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고, 어릴 때는 천재 소리도 들었고, 빼어난 손기술 가지고 있고 다 좋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그런 친구들이 그림을 하게 돼요.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게 되고, 또 주변의 친구들이 우와, 야, 너 그림 잘 그린다, 대단하다,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그 입시 학원에서 들어갔을 때 대체로 반 이상이 천재 소리를 듣는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초등학교 때부터 미술 대회 나가면 대상, 금상 이러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그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 중에 과연 어느 정도 사람이 현업에서 일을 하고 있냐, 그 얘기입니다. 현업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 중에 몇몇 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또 딴 길을 가든지 그 수준에 도달 못하고 그림을 그리기는 하는데 취미로 하든지, 아니면은 일자리를 얻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고, 평생 그 수준의 고만고만한 취미 수준의 그림만 그리다가 끝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 차이가 어디서 갈라지냐는 얘기죠. 제가 나중에 그 파인아트, 순수 미술, 우리나라의 그 초중 고등학교 미술 교육이 대부분 이 파인아트 위주입니다. 파인아트하고 여러분이 지금 이걸로 그 업을 삼고자 하는 애니메이션이나 CG나 게임 그래픽이나 혹은 상업 일러스트레이션이나 이런 거 뭐가 차이 나는지 뒤에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후자입니다.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여기 와서 배우고자 하는 순수 미술이나 아니면 아동 미술이나 미술 치료 같은 수준의 그런 그것이 수준이 낮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용도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것은 이 수업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업이 요구하는 수준이 무엇이고 어떤 그림들이고 어떤 수준에 가야 그걸 업으로 가지고 여러분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네 가지 얘기, 여기 나와 있는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할 건데, 이런 얘기를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대개의 경우는 별 문제가 없었지만 대체로 몇몇 케이스는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쉽게 말해서 본인이 보는 눈이 없다라는 것을 말로 해가지고는 본인이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여주는 방법을 개발을 했어요. 테스트를 제가 고안을 했어요. 두 가지를, 형태와 명암에 관한 두 가지 테스트를 고안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두 가지 테스트를 모두 통과한 사람은 지금까지 300여 명 중에 단 한 명도 없었고, 형태를 통과한 친구가 한 사람이 있기는 했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이제 다음 동영상에서 해보도록 할게요.